시간을 미지수로 잡았을 때는 조금 더 분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정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약간의 팁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문제집에서는 묻는 문제에 따라서 무조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좀 속력과 거리, 시간에 대한 관계에서 과연 거리는 속력과 시간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은 속력이라는 비율에 대해서 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를 수식화할 수 있느냐의 그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걸 잘 하실 수 있다면 다음으로 속력, 속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해 속력과 속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고등학교 이과 과정에 처음 나오는 스칼라와 벡터와 관련된 것으로서 속력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인 반면에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나타내는 벡터로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도 속력은 스피드라고 하고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의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과정에서의 속도는 속력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속력으로 말씀드려도 중학생들은 속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력은 무엇일까요? 속력은 우리말로 빠르기이고 이 뜻은 빠른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어휘, 즉 키워드 또한 비율입니다. 속력이라는 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즉 기준량은 무엇이고 비교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력은 기준량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비교량은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량인 기준량인 걸린 시간은 그냥 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비교량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빼서 간단하게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문제집이라던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량인 시간과 비교량인 거리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단위가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력은 그 단위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초속, 분속, 시속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초속이라는 것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분속은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시속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문자화를 많이 시키는데요. 주로 속력은 V로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거리는 S로 많이 쓰시고, 시간은 T로 많이 쓰십니다. 물론 왜 이러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런 분수로 나타내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거를 슬래시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속 60km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표현을 60km 슬래시 h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1시간이기 때문에 1hour로 표현의 의미에서 그렇고요.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 퍼라고 많이 읽습니다. 뭐뭐마다. 그래서 이때 이 퍼는, 이 슬래시는 나눗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왼쪽은 분자를, 그 오른쪽은
분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때 그냥 h라고 적혀 있는데 이 h가 아니라 정확히는 1h입니다. 나타내는 불편함을, 일일이 쓰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략을 많이 하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는 T분의 S인데요. 우리가 그 비교량인 거리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맞춰서 S는 VT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량과 비율을 자리 바꿈하시면 결국 여기서의 기준량인 T는 V분의 S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하고 그때그때 문제를 풀 때마다 변형해서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속력에 관한 문제는 속력이라는 비율에 관하여 시간에 대해서 이동한 거리가 또 어떠한지, 속력이라는 비율에 대해서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걸린 시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수식화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력이 변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속력에 관해서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한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까 농도와 비슷하게 합해질 수 있는 것은 기준량과 비교량인 시간과 거리만이 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결코 속력과 속력이 합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V1이라는 속도로 가고요.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V2로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간 거리를 S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S2라고 할 때 이 전체 거리를 우리가 S라고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동한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이동한 시를 T2라고 하며 전체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속력이 변화한 상태에서 걸린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속력의 평균값을 내거나 합해가지고 이 걸린 시간을 통해가지고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비율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각의 거리의 합은 전체 거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V1 속도로 갔을 때의 걸린 시간과 V2 속도로 갔을 때의 걸린 시간의 합은 총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문자가 서로 다 다르죠. 이때 한 개의 문자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요? 어떻게요? 바로 S는 VT, 물론 V는 T분의 S를 이용하셔도 되고 T는 V분의 S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경우를 한 개의 종류의 문자로 바꾸셔가지고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 개의 문자가 등장함으로 인한 힘든 상황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문자로, 이 부분은 또 한 개의 문자로 한다면 연립방 정식이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연립방 정식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이 부분에서 너무 문자화 시켰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위를 그냥 편안하게 x km, y km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각각의 x 킬로미터, y 킬로미터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시간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치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농도 문제에 있어서 비율은 나와 있는데 전체량과 그 비교량인 소금의 양을 안 가르쳐 줬을 때, 예를 들어서 5%라고 했을 때 전체 양과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안 가르쳐 줬을 때 우리가 미지수를 통해 가지고서 미지수를 하나를 잡아 가지고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수식화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요걸 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거리를 미지수로 놨기 때문에 시간을 x에 관한 식으로 수식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t1이라고 하고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1은 어떻게 될까요? 시속이라는 것은 18km/h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18km, t는 v분의 s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v1분의 s1인데요. 여기가 18km/h가 되고 여기가 xkm가 됩니다. 자, 물론 속도 자체와 이동한 거리 자체는 엄연히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게 분수라고 했죠. 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18분의 번분수 기억하시죠? 그래서 18분의 x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t2는 또 마찬가지로 v2분의 s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속 3km니까 3km/h 분의 ykm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킬로미터가 약분이 되고요. 이것은 번분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3분의 y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왜 바꿔놨을까요? 우리가 t1 더하기 t2는 바로 1시간 20분이라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속도의 단위가 시간입니다. 여기 속도의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 자체도 시간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농도에 있어서 전체 양의 소금량의 단위와 들어있는 소금량의 단위가 일치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t1 더하기 t2니까 t1 더하기 t2는 1시간 20분인데요. 요거는 18분의 x 시간이고요. 이것은 3분의 y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일해서 해야지만 숫자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시간 20분을 시간 단위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1과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시간이 되겠죠. (20분이) 바로 3분의 1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모두 동일하니까 이 시간 단위가 공통적이니까 약분 가능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8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3분의 4라는 등식이 등장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당연히 등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x 더하기 y는 9죠. 킬로미터 약분되니까요. 결국
x 플러스 y는 9와 18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3분의 4라는 두 개의 등식이 나오고 이걸 연립방정식에 의한 풀이해가지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물었을 때 묻는 문제가 각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묻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분수화시키면서 계속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묻는 문제가 이동한 거리니까 여기에 x, y를 미지수를 지금 이동한 거리에서 뒀는데, 그러나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 시간을 가지고서 미지수로 잡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얘를 빨리 좀 풀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x 시간으로 놓고요. 여기를 y 시간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식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x 시간 약분되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이것은 1과 3분의 1 시간이니까 이것은 3분의 4 시간으로 표현이 되니까 시간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약분되고요. 결국 여기서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S1을 바로 시간인 X에 관해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S는 VT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S는 VT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18km/h 곱하기 Xhour니까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18Xkm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S2는 어떻게 되죠? V2 곱하기 T2니까 지금 시속 3km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Y 시간이 되니까 약분되시고 3Y km가 나옵니다. 이것이 18Xkm고요. 이것이 3Y km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뭐죠? S1 더하기 S2는 전체 양입니다. 뭐죠? 이것이 18Xkm 더하기 3Y km는 9km입니다. 마찬가지로 km가 공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약분만 합니다. 그럼 등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거죠. 그러면 요 등식과 요 등식 두 개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이고요. xy는 3분의 4, 그 다음에 18x는 3y는 9를 이용해서 xy를 구해내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마지막 묻는 문제는 이동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미지수를 시간으로 편하게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간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곱하셔서 각각의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시간을 미지수로 잡았을 때는 조금 더 분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정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약간의 팁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문제집에서는 묻는 문제에 따라서 무조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듯이 속력과 거리, 시간에 대한 관계에서 과연 거리는 속력과 시간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은 속력이라는 비율에 대해서 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를 수식화할 수 있느냐의 그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걸 잘 하실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